40대 여성 정효주는 결혼 15년 차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부장으로 사회적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부재하는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기본이었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주말에도 중요한 업무나 골프 접대 등으로 바빠 두 사람이 오붓하게 함께하는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공을 응원하고 그의 노력을 존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주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 혼자 남아 긴 밤을 보내는 날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욕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 욕망을 해소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감히 꺼낼 수 없는 고민이었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마다 홀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따뜻한 물에 기대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으려 애쓰거나 침대에서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날들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줄 뿐 허전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었고 부부로서의 친밀한 교감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이자 자녀의 엄마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가면서 효주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교 동창들과의 정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평소 무채색 같던 일상과는 달리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신경 써서 꾸미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모임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45세의 이장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창의 남편으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장우는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쾌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말투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화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효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눈빛과 시원한 웃음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효주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와인을 마시며 한층 더 깊어진 대화 속에서 효주는 장우에게서 이성적인 끌림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단단했고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모임이 파할 무렵 장우는 자연스럽게 효주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효주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을 넘어선 거대한 해일이 일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우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퇴근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우는 효주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공감에 효주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장우는 효주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그녀는 그 순간 위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 삶의 애환, 그리고 은밀한 욕망까지도 서슴없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우는 조심스럽게 효주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탓일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끌리듯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침대에 마주 앉은 순간 장우는 효주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효주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름,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넓은 품은 그녀에게 더없이 안락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우는 효주를 섬세하고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한없이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효주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몸을 다시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 그리고 귓불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민감해졌고 심장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주는 그의 품에 안겨 온몸으로 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흥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아니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쾌감과 함께 그녀의 몸은 점차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성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효주는 마치 온몸의 신경망이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족감과 행복감에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깊은 만족감이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전율로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장우의 품에 안겨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효주는 장우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열정을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장우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의 달콤한 유혹에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영원히 깨지 않는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효주와 장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장우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짧은 만남을 가졌고 때로는 주말 내내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장우는 효주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그녀는 장우의 따뜻한 품에서 더없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장우는 효주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효주는 장우를 만나면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여성성과 매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활기찬 웃음을 되찾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삶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옷차림도 더욱 화려해지고 화장도 더욱 신경 쓰는 등 외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다시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장우와의 사랑만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연인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사소한 일상조차도 효주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우 또한 효주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효주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효주는 장우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고 공허함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장우의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효주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구토 증세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위험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등 전반적인 컨디션이 저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 본 효주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명하게 두 줄이 떠오른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우의 아기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갖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삶은 물론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과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장우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효주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효주에게 함께 도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효주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온 남편과의 정,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효주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효주를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주 씨, 나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효주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남편의 눈빛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늘 외로워 보이고 생기 없던 눈빛이었는데 요즘은 어딘가 모르게 활기차 보이고 행복해 보여. 웃음소리도 커지고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나에게도 없던 관심과 애정이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나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 당신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당신을 몰래 미행하게 되었어. 남편의 말에 효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봤어. 임신이라고 하던데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신과 내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 당신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 남편의 마지막 말에 효주의 세상은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효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외로웠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무심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당신의 외로움을 미리 헤아려 주지 못한 내 잘못도 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1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로서 적어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깊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효주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효주는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과 그로 인해 파괴된 가정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존재일까? 아니면 평생의 족쇄가 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자초한 비극적인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